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저는 요즘 첨단 기술이라든지 AI 이런 소식들 중에서 제일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게 오픈 AI사의 달리 활약들입니다. 원래도 너무나 충격적이었는데 제가 막 미쳤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에 미친 기능이 더 추가됐어요. 그림을 확장해서 완성시켜주는 아웃페인팅이라는 기능이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달리2라는 게 등장하면서 정말 많은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원래는 인페인팅이라는 게 있었어요. 원래 있는 그림의 일부를 저렇게 지우개로 지우고요. 큐트캣, 귀여운 고양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강아지는 사라지고 고양이가 합성이 되는 이런 것까지는 가능했거든요. 근데 이걸 넘어서서 반대로 인페인팅이 아니라 아웃페인팅 기능까지 8월 13일부로 추가가 됐다는 겁니다. 사용자가 본래의 테두리를 넘어 이미지를 계속 생성함으로써 창의성을 확장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공개가 된 우수 사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자, 과연 저 테두리 밖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신 적 있나요? 인공지능 달리2는 이렇게 완성을 해줬습니다. 정말로 그럴싸한 느낌으로 제대로 그려줬죠. 자, 이 작품은 AI가 뚝딱 혼자서 해낸 게 아니라 어거스트 캄프라는 아티스트가 작업을 한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도 저렇게 타임레스로 홈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1024 픽셀 크기를 저렇게 옮겨가면서 나머지 배경 이미지를 추가로 확장해서 생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너무 놀랍지 않나요? 자, 이걸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유튜브를 검색해봤어요. 왜냐면 이 달리2라는 것이 지금 일부 사람들에게는 공개가 되어 있고 그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렸겠거니. 근데 진짜로 올렸더라고요. 자, 이분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쓰는지가 제대로 나오는데 일단 이 달리2 인공지능이 생성해낼 수 있는 픽셀 사이즈는 1024 정사각형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림 역시도 1024로 이렇게 자르던지 해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고요. 그 사이즈 옆이나 위에다가 빈 사각형에 똑같은 1024 사이즈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로코코 양식, 아침 식사 방, 파스텔색, 꽃들, 즐거움, 올림머리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옆에 원래 그림이랑 겹쳐가지고 저렇게 자연스럽게 이미지를 생성을 해준 겁니다. 자, 이 달리2 초거대 AI가 놀라운 게 뭐냐면은 원래 이미지의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시각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림자, 반사, 텍스처, 질감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생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자, 한 이미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4가지 옵션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그림이고요. 두 번째 생성해준 거, 세 번째 옵션, 네 번째 옵션. 자, 사용자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걸 선택하면 되는 거고 마음에 안 든다? 명령어를 텍스트를 수정해가지고 다시 생성하게 해가지고 완성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사각형을 옮겨가면서 조금씩 확장해가지고 그림을 완성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림을 옆으로 길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위로 길게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유튜브 채널 아날로그 드림스에 보면은 재미난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분은 방고우의 이 그림, 별이 빛나는 밤 그림을 또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또 이 달리2를 이용해서 새롭게 확장을 시켜서 그림을 완성시키는 시도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른 다음에 원래 그림 자른 다음에 르네상스 시대 시골 마을 반고우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 이렇게 텍스트를 입력하게 되면은 그림을 완성해 주는데 재미난 점이 뭐냐면 우측에 이렇게 선이 있잖아요. 이게 있는 상태에서 생성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의도치 않게 나뭇가지 같은 게 생성이 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이걸 수정을 하시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달리2 아래에 지우개 기능이 있습니다. 지우개로 윗부분을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 우측 부분을. 그래서 다시 생성을 했더니 이번엔 자연스럽게 완전히 이어지는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마찬가지로 4가지 옵션 주는 거고 확장해서 방고 스타일의 그림을 새롭게 또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트위터라든지 곳곳에 결과물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사용자들을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해보고 싶은 게 모나리자 그림이겠죠. 자, 트위터 계정에 이분은 보시게 되면은 정말 분위기 모나리자를
한번 아웃 페인팅 기능으로 만들어 보셨다고 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랫부분은 자르고 이제 옆을 확장해서 정말 분위기로 생성을 이렇게 해준 거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 그림의 흐름이라든지 텍스처 너무나 잘 살렸죠? 자, 그리고 유명한 파라마운트 픽처스 로고, 이것도 정사각형으로 자른 다음에 확장을 했더니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유명한 나폴레옹 초상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확장이 된다고 해요. 원래 그림 사이즈가 이런데 달리2로 아웃페인팅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완성을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달리2의 놀라운 점은 또 그림 스타일뿐만이 아니라 사진 스타일로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유명한 비틀즈 에비로드 앨범 커버를 이렇게 더 확장해서 완성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트위터 결과물도 올라왔고요. 자, 오해하지 마세요. 기존에 있는 그림이나 사진만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완성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14개의 이미지를 계속 정사각형으로 생성을 해가지고 크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길게 이미지 자체를 완성을 시켰다고 합니다. 생성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운 그림을 완성시킨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찍은 어떤 사진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을 잘라가지고 그 자른 사진에 또 아웃페인팅 붙여넣기 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다고 해요.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트밀 드시는 분들은 아마 이 브랜드 유명하죠. 여기에 유명한 이런 인물이 그려져 있는데 이 사진을 이제 또 정사각형으로 잘라가지고 새롭게 완성을 시킨 재미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뭐 새로운 작품으로 재탄생시키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우리가 이미지가 필요하다 싶으면은 옛날에는 진짜 직접 그리거나 촬영을 해야 됐죠.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전문가에게 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발달하면서 원하는 그림을 검색해가지고 이용한다든지 근데 그 그림이 내가 원하는 게 딱 아니라면은 포토샵으로 또 눕기를 딴다든지 작업을 또 했어야 돼요. 근데 앞으로는 옵션이 추가가 된 거죠. 뭐죠? AI에게 명령해서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점. 이런 AI의 창작물이 사람을 뛰어넘을 수도 있을까요? 근데 그런 일이 이미 펼쳐졌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굉장히 화제가 된 건데 미국 콜로라도주 박람회에서 미술전이 열렸는데요. AI로 만든 작품이 상을 받아버렸습니다. 이게 작품 이름이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오페라 극장인데 우주 분위기가 풍기고 있죠. 자, 이게 신인 디지털 아티스트 부문의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기사 제목 보면은 AI가 생성한 그림이 예술상을 받았고 예술가들은 기뻐하지 않았다. 자, 그래서 논란이 됐다는 거예요. 그림 쫙 보시게 되면은 너무 멋지지 않나요? 자, 게임 디자이너인 제이슨 앨런이란 분이 제출을 하신 거고요. 이분은 달리2를 이용한 게 아니라 미드전이라고 해서 또 텍스트를 입력해서 이미지 만들어내는 그 유명한 걸 쓴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도 지금 디스코드에서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미드전이를 이용해서 100여 개의 그림을 생성한 다음에 그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인쇄해서 콜로라도주 박람회 디지털 아트 부분에 제출을 한 겁니다. 제출할 때 작가 이름은 그냥 사람 이름만 쓴 게 아니라 미드저니를 이용한 제이슨 앨런이라고 명시를 해놨다고 해요. 근데 심사위원이 미드저니가 뭔지를 모르고 이 그림을 우수하게 판단해가지고 1등을 줘버린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그렸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뒤에도 수상을 취소하거나 번복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람을 뛰어넘는 작품들이 탄생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야, 그러면 앞으로 미래의 창작 방식은 도대체 어떻게 바뀌는 것이냐? 자, 제가 전에 초거대 AI로 시집을 낸 사례, 그거를 소개해드리면서 이 창작 영역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 이야기를 드렸는데, 똑같이 이미지 쪽에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도구들이 앞으로는 아이디어, 영감 얻기의 도구가 될 것이고 사람은 명령 후에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명령 변경 및 조정을 통해서 다시 결과물을 생성하는 게 창작 작업이 될 수 있다. 그리고 AI의 결과물을 작가가 수정하거나 변형하는 게 새로운 창작 방식
방식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람 작가의 창작물을 이제 AI가 선택하거나 수정하는 역할을 맡아서 새로운 창작 작업 방식이 생겨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디까지 창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 논란이 계속 되겠죠. 앞서 보여드린 1등 수상한 그 그림도 그게 어떻게 예술이냐 아니냐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AI의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AI에게 창작 명령을 내리는 것도 창작 행위로 볼 것이냐, 그리고 AI의 창작 결과물을 선택하는 행위만으로도 그게 창작 행위로 인정을 받을 것이냐 논란이 계속 일어나게 될 거예요. 1등 수상한 그 작품의 작가도 정말 쉽게 만든 게 아니라 그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인공지능한테 명령어를 수정해야 됐고, 그거를 선택하는 역할을 맡으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다는 겁니다. 이것도 창작행위 아니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AI가 내가 만든 작업물을 수정, 자동 완성하게 된다면은 그것도 창작으로 봐야 될 것인가? AI의 창작 결과물을 일부 활용했을 때 그것도 표절이 될 것인가? 자, 그러면 AI가 작성한 부분이 몇 % 이하라면 순수 창작물로 인정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논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옛날에 현대 예술계에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바로 마르셀 듀상의 샘이라는 작품입니다. 아니, 이미 있는 병기 뒤집어 놓은 게 뭐가 예술이냐라고 하면서 그 미술 전시회에서 아예 퇴출이 되기도 했던 그런 사건이죠. 여기에 대해서 작가 마르셀 듀샹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건을 가져와 새로운 제목과 관점 아래 그 쓰임새가 사라지도록 배치했다. 그 결과 그 오브제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 자체보다 생각의 창의성의 본질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개념 예술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예술가가 하는 게 정말로 손수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생각을 창조하는 그 창의성이 더욱더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사건이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달리투와 같은 도구들이 많아지게 된다면은 예술가들도 뭔가 그리기 스킬, 손기술 같은 게 중요하기보다는 이런 생각의 창의성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러한 도구들이 계속 발전하게 된다면은 미래 생활 그리고 업무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일단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생활이나 업무에 엄청 잘 쓸만한 도구, 옵션이 하나 추가됐다는 점은 환영할 만한 일이 될 것 같고요. 분명히 악용하는 사례도 등장하게 될 텐데 그것은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보여드린 달리2의 아웃페인팅 기능,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린 그림이 1등을 수상하게 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 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